이혼이 임박했다는 건 정말 끔찍한 상황이야. 2018년 6월 18일 저녁, 데보라드 핀토와 그녀의 남편 스콧 보몬트 존스는 그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고, 동시에 그들의 인생 중 한 장이 끝나게 된 거야. 비가 내리고 진흙탕 같고 흐린 날이었어. 부부와 두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작고 비좁은 트레일러 안에 갇혀 있었지. 아이들은 데브의 부모님 댁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고 빨래도 해야 했으며 모두 각자만의 공간이 필요했어. 열대딸은 트레일러 안의 긴장감에서 벗어나려고 데브의 채에 앉아 밖으로 나갔어. 그 작은 가족집 안에서는 자주 폭풍 같은 감정 싸움이 일어나곤 했거든. 데브는 트레일러를 떠나 세탁실이 있는 트레일러 파크 사무실로 향했어. 아이들이 휴가 때 입을 옷을 위해 빨래를 돌려야 했으니까. 휴가는 몇 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어. 스콧은 곧바로 그녀를 따라갔어. 데브는 스콧에게 정말 지쳤지만 그는 계속 문제를 밀어붙이려고 했어. 데브는 이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었어.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지길 바랐지. 하지만 스콧은 머무르려고 했고 예전처럼 계속 싸움을 이어가려 했어. 아마도 아이들이 한 주 동안 떠나기 전에 한 번만 더 호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나 봐. 그는 아이들이 떠나면 자신도 가족 트레일러에서의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이들이 돌아오면 그녀는 그를 완전히 내쫓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이날은 점점 더 비참해지는 그런 날이었어. 그런 날은 그의 아내가 마지막으로 보내게 될 날이었고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날이었어.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일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가족을 돌본 데보라, 드핀토의 아이들과 소중한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싶어.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일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가족을 돌본 데보라 드핀토의 아이들과 소중한 이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싶어. 볼더 카운티는 콜로라도 북중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정규 주민이 30만 명이 넘는 곳이야. 볼더 카운티는 콜로라도 북중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정규 주민이 30만 명이 넘는 곳이야. 여기는 로키 마운틴 국립공원과 4곳의 다른 국가 보호 자연지역 및 숲이 있는 곳이지. 로키 산맥 기슭에 위치한 이 카운티의 행정 중심지는 볼더 콜로라도로 약 1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로키 산맥 기슭에 위치한 이 카운티의 행정 중심지는 볼더 콜로라도로 약 1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어. 활기찬 대학 도시답게 가장 큰 고용주는 볼더에 있는 콜로라도 대학교야. 바로 그곳에서 데브는 캠퍼스 식당에서 10년 동안 요리사로 일했었지. 오랜 기간 지역 사회와 함께하면서 대학에서 일하기 전과 재직 중에도 여러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데브는 1998년 새해 전야 파티에서 스콧 존스를 만났고 두 사람은 금세 잘 맞았어. 데브는 1998년 새해 전야 파티에서 스콧 존스를 만났고 두 사람은 금세 잘 맞았어. 얼마 동안 데이트를 한 뒤 결혼했고 곧 첫째 딸이 태어났어. 몇 년 후엔 아들도 태어났지. 지역 보도에 따르면 데브는 이 지역에서 오랜 취업 경력을 쌓았지만 스콧에 관해서는 그런 기록을 찾기 어려워. 이 이야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스콧의 취업 내역이나 동료들의 진술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어. 2018년 6월 18일 사건 이전에 몇 년 전 재산 범죄로 체포된 몇 건의 기록만 있었지만 유죄 판결은 없었어. 두 사람과 아이들은 한동안 작은 트레일러에서 살아온 것 같아. 대부분의 시간은 카운티의 푸실즈 지역에 주차해 두었지만 때때로 볼더 시내에 있는 폰더로사 모바일 홈파크에서 머물렀어. 볼더의 4475 브로드웨이에 위치한 이 트레일러 파크는 특별할 것 없었어. 대학 도시인 볼더를 운영하는 노동자들, 은퇴자들, 그리고
몇몇 학생들을 위한 곳이지. 또한 데브와 스콧이 시내에 돌아와야 할 때 트레일러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 좁은 트레일러는 사치품은 물론 내 가족이 평소 만들어내는 산더미 같은 빨래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어. 이런 때 중 하나가 바로 가족이 폰더로사에 돌아왔던 때였어. 지난 몇 년간 두 사람의 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왔어. 데브의 친구들에 따르면 스콧은 소유욕이 강해지고 질투심이 커지며 점점 잔인해졌다고 해. 데브는 오랜 시간 일하며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애썼지만 스콧의 끊임없는 요구와 실패, 그리고 가족에게 안정적인 집을 마련해주지 못하는 것에 지쳐 있었어. 싸움은 적어도 말로는 점점 격해졌어. 지역 경찰은 두 사람 사이에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적이 없었지만 아이들은 가족차에 숨어 있거나 주변을 산책하며 전쟁터에서 벗어나려고 했어. 스콧은 종종 데브에게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곤 했고 그 차가운 악의적인 메시지들은 결국 공개 재판에서 드러나게 되었어. 너 완전 썩어버렸어. 경찰이나 접근 금지 명령 따윈 닥칠 일을 막을 수 없어. 그가 한 번 문자를 보냈어. 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전혀 상관없어. 내 목숨 빼고는 잃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바로 가족이 살아가던 환경이었어. 그때 딸은 가족차로 도망쳤고 데브는 트레일러 파크 사무실로 폭풍처럼 달려갔으며 스콧은 그 뒤를 곧바로 따랐어. 모바일 홈파크도 다른 동네들처럼 오랜 세월 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었었지. 하지만 연달아 발생한 도난 사건들 때문에 트레일러 파크 주인은 부지를 감시할 수 있도록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어. 또한 사무실에서 물건들이 잃어버리는 일이 계속되자 주인은 그 구역만을 감시하기 위해 숨겨진 보안 카메라도 설치했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범죄가 단순히 불행한 의료사고로 치부되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카메라는 기랄델리 초콜릿 모양의 커트아웃 뒤에 감춰져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포착했어. I thought there was some common sense with you. Well, I thought he knew that you don't remember living in there. He doesn't know. I didn't. No, that's why you told me. 사건의 시작, 데브가 빨래방으로 들어가면서 싸움은 계속됐어. 이미 이 싸움을 100번은 겪은 것 같았는데 스콧 안에서 뭔가 한계가 터져버렸어. 숨겨진 카메라는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진 못했지만 마이크는 그 소리들을 녹음했어. What are you doing over there? I'm getting one. Get out of here, this common sense. We're fighting for an hour over nothing. I'm done. We are never going to be together. You're so cruel. Is that all you got, cruel and mean? You're getting my way. Weird. Who's in here? You're getting out of there. Nah, whatever. Get away from me. Get away from me. 그리고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벌어졌어. 스콧은 빨래방의 좁은 입구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꿨어. Don't touch me, Scott. You can't force me to love you anymore. Get out of the... Where's the door? I'm trapped. Get away from me. You make me feel terrible. Get away from the door. 스콧은 데브의 목을 감싸며 그녀의 생명을 조여 죽이기 시작했어. 데브는 방역했어. 버티려고 애썼지만 점점 힘이 빠져 결국 의식을 잃어버렸지. 데브가 바닥에 쓰러지자 입가에 거품이 맺힌 채 스콧은 목을 놓았어. 데브가 내쉬는 숨조차 미약해서 스콧은 거의 알아채지 못했어. 그 후 47분 동안 스콧은 그녀와 함께 그 방에 머물렀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가 그 순간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할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고민했어. 44살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인 데보라드 핀토는 트레일러 파크 뒷방의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어. 47살의 남편 스콧 존스는 몇 시간 전 이혼 재판의 불가피함을 마주하고 있었지.
하지만 이제 그가 마주한 것은 돌이킬 수 없이 더 끔찍한 현실이었어. 그는 마지막 아이디어, 그 밤에 일어난 일을 바꾸고 자신의 운명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가졌어. 적어도 그랬다고 생각했지. 은폐 시도. Oh my God. 스콧은 사무실에서 급히 나와 트레일러로 돌아갔어. 그는 아들을 끌어안고 데브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소리쳤어. 네 어머니에게 말이야. 나중에 아동학대 혐의로 이어질 이 사건에서 스콧은 어린 아들을 데브가 누워있는 콘크리트 바닥 쪽으로 데려갔어. He's gone, man. Oh my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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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ease, Mama, wake up, Mama, please. Oh God. Mama, oh God. Please do help us. Mama's gone. Please. 마음 아픈 순간이었어. 아들은 어머니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애원했고 스콧은 연기를 하고 있었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으면서도 상황을 꾸며놓고 있었지. 구급대와 아마도 경찰이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 아들은 여동생에게 문자를 보내며 요청했어. 어디 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그녀는 답장을 하지 않았어. 나중에 그녀는 아버지가 보낸 줄 알고 아버지가 자신을 찾지 못하도록 하려고 아예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 현장 도착.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볼더 카운티의 부수사 마이크 테리였어. 테리 부수사는 사무실을 지나 바로 빨래방 쪽으로 들어가 도움을 주기 시작했어. Hello? Hello? Please help me. Did you find her here? I don't know. 몇 순간 후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응급구조대원들이 서둘러 추가 지원을 하러 왔어. 스콧은 연기를 계속하며 그들이 그녀에게 치료를 시작하는 동안 모습을 꾸몄어. 그녀는 이 시점에서 겨우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막 생명이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한 상태였어. You got to help my wife. You got to help my wife. They got My her. whole life, dude. Please help her. Please. Oh my God. Oh my God. Take a deep breath, okay? The best people that can possibly be working on her, okay? We got paramedics on her, all right? Oh my God. Let's see what's going on. We got her. Hold her. Bro. Should be holding her hand or something. I know, but they're taking care of her right now, okay? Oh, Mom. 스콧은 지금이 자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기회라고 느꼈고 이번 일이 폭행이 아니라 건강 문제였다고 계속 주장하려고 했어. She's like 220 pounds, man. I told her, man. You gotta take care. Oh God. That's my whole life in there, man. That's my whole life. Oh my God, Mama. Oh God. It's not going to get her in trouble, okay? I don't know. Are we sure about it? Smokes that damn pipe where they heat up the end and they stick it in that stuff. A bunch of them get smoked that way. Could it be heroin, though? I don't think so. I don't know, man. Okay.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지만 데브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더 광범위하고 집중적인 외상 치료가 필요했어. 결국 그녀는 현장에서 앰뷸런스에 실려 볼더 커뮤니티 헬스푸트 힐스 병원으로 이송됐지. 하지만 아무 소용없었어. 데보라드 핀토는 병원 도착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 선고를 받았어. 그녀의 병력에 심장 비대와 200파운드가 넘는 체중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경험 많은 의료진과 구조대원들은 그녀의 사망 원인이 단순한 건강 문제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 한편 스콧은 진술을 위해 보안관 사무실로 연행됐고 지역 아동보호 서비스 CPS 직원들은 두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돌보기 시작했어. 이 사건 초기 스콧은 볼더 카운티 보안관국의 돈 딜러드 형사에게 다시 한번 데브가 빨래를 하던 중 갑자기 건강 이상을 겪기 시작했다라고 주장했지. I don't know, dude. Like she went like this. She started going like that and stuff. I didn't know about it. Any discussions about your relationship, how things are going? No.
그는 다시 한번 그녀를 사랑한다고 말했어. 마치 걱정 가득한 아무 잘못도 없는 남편인 척하면서 말이야.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행동했지. I love my wife and she loves me, man. And I have no idea how that went down like that today, dude. Okay. When she fell, yeah, she was face down, she fell. Just I'm tired. I want to get my kids home. And I've answered a lot of questions. I've been very cooperative. 하지만 형사는 뭔가 수상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살짝 압박을 줘봤지. 의심의 불씨를 조금 던졌을 때 스콧이 어떻게 반응할지 보기 위해서 말이야. Did something happen in that room that... No way, man. No way. I mean, I know accidents happen. If you're arguing, did something happen that went too far? Did she have a heart attack and die? No, man. 이 시점에서는 아직 아무런 혐의도 적용되지 않았어. 형사들은 서류 작업을 마치는 동안 스콧에게 잠시 돌아다닐 수 있도록 했지. 그때 트레일러 파크 관리자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 I put up a Google Drive. I downloaded the video. It's an hour long. If you need more, I just got chills up in my spine. I couldn't watch it.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 파일이 곧바로 보안관 사무실로 전달됐어. 그리고 형사들은 더 이상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지. 스콧의 이야기는 진실과 거리가 한참 멀다는 게 확실해졌거든. 그들은 그를 다시 불러들였어. 그리고 그 영상을 틀어 보여줬지. So this is the video that we were talking about. 스콧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 그도 그걸 알고 있었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인하는 걸 멈추진 않았어. 끝까지 발버둥을 쳤지. That doesn't prove anything and you know that. It shows us that something happened in that room. What's going on during that time? No, man. But Scott, you do know. 그가 의자에 앉아 몸을 흔들기 시작하는 순간 거의 무너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 이제 더는 변명할 수도 자신을 방어할 수도 없었지. This entire time you're still there with her. What are you doing? Are you looking at her? Are you trying to figure out what to do next? Help me. 그는 이제 변호사를 불러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 Hey, where do we go from here, man? I need a lawyer, don't I? Do me a favor, stand up. Do you want to keep talking to me? Because if you do, I have to read you. Where do we go? Let's talk our options, discuss our options. 불과 몇 시간 만에 스콧 존슨은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살해했고 두 아이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으며 자신을 종신형 또는 사형 선고가 기다리는 길로 몰아넣었어. 그는 어떻게든 자신을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한들 소용이 없었지. What happened? I don't know. You think I'm not kicking out myself? You don't think I feel bad? Well, I know you are. Oh man, it wasn't good enough. I'm taking the kids. You ain't taking my kids. Shit. Threatening me, with me, man. I mean, with me. Just couldn't stop being a monster. Just couldn't stop being cruel, man. You don't know what she's done to me. You don't know the cruelty she's done, man. I believe it makes a man temporarily insane for a minute, man, when you think about it. You know that? You don't know the troubles. You don't know the pain. You don't know what I've endured. You don't know what that woman put me through. You don't know what she did to my son. You don't know. But I didn't think anything through. I didn't think about anything. I just reacted. I don't know what happened. I just reacted. I don't know, man. It's nuts. 스콧은 결국 체포되었고 데보라드 핀토 살해 혐의로 2급 살인죄가 적용됐어. 며칠 후 발표된 검시관의 부검 보고서에서는 그녀가 실제로 교살목 졸림로 인한 질식사를 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
보안관 사무실과 지방검찰청의 조사관들은 사건 현장에서 녹화된 영상을 로키 마운틴 정보 네트워크 RMIN의 전문가들에게 넘겼어. 포렌식 분석가 데이비드 웰러가 녹음된 소리를 분석해 세탁기와 건조기의 소음을 제거하고 데브와 스콧의 목소리만 분리해낼 수 있도록 말이야. 이 자료는 재판에서 핵심 증거가 될 예정이었어. 예심 단계에서 지방검찰청은 스콧에게 1급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어. 데브의 친구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스콧이 오랜 기간 분노와 원한을 키워왔다는 정황이 밝혀졌거든. 또한 스콧이 보낸 문자 메시지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 그가 주변 사람들에게 저 여자 하는 짓 보면 그냥 목이라도 졸라버리고 싶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검찰 측의 주장은 더욱 강력해졌지. 그리고 마침내 재판이 시작됐어. 이제 배심원들은 단순히 스콧이 아내를 살해했는지 여부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인이 계획적이었는지까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어. 그러나 그것이 계획된 1급 살인인지 아니면 분노와 분노의 순간에서 비롯된 2급 살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이와 같은 경우의 명상은 반드시 상당한 시간의 숙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행동을 통해 합리적인 사고 기회를 가졌는지, 가능한 결과를 알고 있는지, 그리고 행동하기 전에 물러날 기회를 가졌는지에 더 의존해야 합니다. 이 둘의 구분은 범죄의 심각성뿐만 아니라 형량의 심각성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콜로라도 법에 따르면 이 살인사건 당시 1급 살인은 최소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며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콜로라도 법에 따른 상황에 따라 2급 살인은 12년에서 48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법정에서 스콧을 살인범으로 낙인 찍은 사건을 이 대립을 조장해온 살인범으로 규정할 것입니다. 그들은 스콧이 논쟁을 계속하기 위해 건물 안으로 데브를 추격했다고 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가 이전에 한 진술을 바탕으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적어도 사건 이전에 아내를 살해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아마도 사건 이전에 여러 번 고려했을 것입니다. 스콧 존스 사건 개요. 변호인 에이프릴 콜먼과 캐서린 해롤드는 스콧이 데브와 다투고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질식시킬 의도는 없었지만 그녀의 심장 상태와 신체 상태가 이 상황을 치명적인 사건으로 만들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스콧이 실패한 관계에 대한 분노로 인해 자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분노와 열정으로 인해 살인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콧은 양측이 소송을 취하하기 전에는 절대 자신을 변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심원단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10시간의 숙고가 필요합니다. 초기에는 1급 살인과 2급 살인의 차이를 판단하기 위해 판사에게 지침 요청을 다시 보내곤 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데보라드 핀토의 죽음에서 스콧 존스의 2급 살인죄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돌아옵니다. 지역 뉴스는 나중에 심의 초기 단계에서 1급 살인에 대한 찬성이 11대 하나로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한 배심원은 버텼습니다. 결국 그 그룹은 2급 살인이 혐의가 될 것이라는 데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또한 아들을 범죄 현장에 데려간 혐의로 중범죄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2020년 3월 9일 스콧 존스는 데보라 드핀토 살인 혐의로 48년형을 선고받고 아동학대 혐의로 1년을 추가로 선고받게 됩니다. 존스는 다시는 콜로라도 주립교도소 밖의 삶을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 사건의 상처를 평생 간직할 두 어린아이를 남깁니다. 새해 전야 축하 행사에서 시작되어 마을 외곽의 트레일러 공원에서 비가 많이 오는 진흙탕 같은 날에 끝난 관계의 씁쓸한 결말입니다. 이 사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되셨다면 영상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을 잊지 말고 자신의 의견 아래에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또한 새로운 충격적인 사례를 공개할 때마다 알림벨을 눌러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다음번까지는 안전하게 지내시고 눈을 떼지 마세요. 그림자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